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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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원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 예방수칙 잘 지키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나기로 하죠. 오늘도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학 개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4장 블록체인 활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물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과제물을 내주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별로 과제물을 내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과 저와 소통,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데,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저 혼자 카메라 보고 떠들고 있고, 여러분 또한 모니터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고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제물을 내주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내준 첫 번째 이유는 강의를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동영상 강의 틀어놓고 그냥 끝날 때까지 놔두면 그것도 듣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이것저것 검색해가면서 같이 하는 것도 듣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통의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과제물을 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20세기형 레포트를 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글로 모든 과제물을 다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20세기형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글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글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은 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사를 남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 가지고는 그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 의사를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스마트워치 대중화에 대한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경쟁, 스마트워치의 대중화는 가능할까?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 상품 스마트워치 2014년부터 어쩌고저쩌고 쫙 써 있어요. 주변에서 찾기 힘든 스마트워치 고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불편하다, 시계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 쭉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쓰는 거하고, 자, 이렇게 글을 쓰는 거하고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글은 똑같습니다. 글자 수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어떤 정보를 더 원할까요?
사실 여기 보면은요, 의미는 별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유명세와는 달리 주변에 찾기 힘든 스마트워치 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하고 솔직히 이 그림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에 비하면 대중화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하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미지화해서 내가 전하고 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더 눈에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있죠, 이거. 어떤 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워드 프로세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려고 하다가 정말 개고생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랬어요. 글씨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디자인을 예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고 여기 피드백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내주는 과제물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글씨 만드는 게 힘들지, 요 뒤에 있는 백 이미지는요 너무 쉽잖아요. 쉽지 않나요? 저는 되게 쉽던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글자 만드는 게 힘들지, 사실 뒤에 백 이미지 넣는 건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레포트를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과제물 이렇게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과제물은 그냥 편하게 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 과제물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제물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평가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렇게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특히 기업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레포트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봅니다.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 카탈로그 있죠, 브로셔, 이런 식의 그 레포트를 만들어 제출해야지만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사든 관심을 갖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내주는 세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창의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그 과제물은 뭐였냐면요, 반감기를, 사실 저는 반감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놀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빛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전 정말 많이 놀랬고요. 반감기도 많이 놀랐어요. 왜 반감기를 만들었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친구가 넌스의 0을 조절해가지고 난이도까지 조절을 했잖아요. 더 놀라웠던 건 저는 반감기라는 거예요. 반감기를 통해가지고 계속 반으로 줄여가잖아요. 채굴 비용을 반으로 줄여간다는 얘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알았겠죠. 뭘 알았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반감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가격이, 물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받았던 금액하고 똑같으면은 왜 반감기를 넣어놓겠어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정답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과제물의 핵심은요,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넣었을까, 거기다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정답만 쓰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레포트는 다들 잘 하셨어요. 다들 잘 하셨고 잘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다? 핵심 키워드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역발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블록체인을 아직 다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블록체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은 블록체인 아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은요 1차 산업혁명의 1000배, 10,000배의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충격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살아남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자, 이어서 이제 지난주 강의한 블록체인 한 장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과 블록이 연결된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은 블록 헤더하고 블록 바디로 나눠지는데, 블록 바디는 거래된 내역들이 쭉 해시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해시값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머클루트를 만들고 나머지 블록 헤드에 있는 것들이 현재 블록의 해시를 만들고, 현재 블록의 해시가 이전 블록의 해시로 들어가고, 블록 바디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머클루트를 만들어주고, 머클루트하고 이전 블록의 해시, 타임스탬프, 난이도 목표일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다시 현재 블록의 해시를 만들고, 또 그 현재 블록의 해시가 이전 블록의 해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록 바디에 있는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블록체인 활용, 서론, 블록체인에 대해 재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해킹을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탈중앙화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중개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해킹을 못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탈중앙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중고차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이 없어도 중고차를 거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통장을 개설하는데 은행원이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다 중앙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블록체인은 뭐다? 탈중앙화다. 장점이 빠른 거래 속도, 제어의 용이성. 단점은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고 중앙 서버 보안 위험 및 관리 비용이 무지하게 높다. 유지 보수 비용이 무지하게 적게 들어가고 디도스 공격이 불가능하다. 근데 거래가 느리다.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장부는 해시함수예요. 해시함수. 거기에 글자 들어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키 코드는 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현재 블록이 해시값. 블록이 해시값이야. 다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뭐다? 해시다. 해시. 이전 블록의 해시값. 10분간 참인 거래 내역들. 이것도 다 해시값입니다. 해시값. 그리고 자, 암호화. 공개 키로, 개인 키로 만들어서 공개 키하고 개인 키만 만들 수 있으면은 은행이 없어도 계좌 개설을 하는 거예요. 계좌 개설이 뭐예요? 스스로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만들면 그게 계좌 개설이 되는 거예요. 블록 단위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다. 장부다, 장부. 그렇죠?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블록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랬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분? 10분에 한 번씩 쌓인다 그래서 10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3자 개입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직거래가 되는 거다. 직거래. 직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절감이 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은행원이 필요 없어요. 전산실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어요. 비싼 서버를 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물적 자산 서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비용, 수수료가 거의 안 들어가요.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 수수료 모든 비용이 다 다운된다는 거죠.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분산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초연결인데 7연결에 가장 중요한 게 해킹이라 그랬어요. 해킹. 내가 자동차를 딱 타고 야 성공회대 가자 그랬는데 이상한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양 필수이다. 교양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도 아니고 교양 필수입니다. 교양 필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블록체인 시스템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다. 분산화된 계약 보증과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거래 시 중간 유통업자나 중개업자가 필요 없다.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면서 거래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블록체인의 장점. 정전의 끄떡 없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다. 탈중앙화, 효과적으로 안전하도록 만든다. 5년, 10년 내에 기존 산업의 틀을 다 해체하고 다시 바꾼다. 5년, 10년 내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얘기하면 대리, 팀장 이렇게 되어 있겠죠?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사회의 핵심 요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5년, 10년이죠.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죠.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블록체인이 탄생 자체가 비트코인에서 탄생을 했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굉장히 많은 활용 범위 중에서 무엇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죠? 화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화폐를 거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은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없으면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은행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요, 인터넷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더 커요.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디어, 인터넷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시대가 가고 지금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왔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미디어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중앙 서버, 보안 시스템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비용이 거기 은행원들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원가가 무지하게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에 송금할 때 환전 수수료 15%에서 30% 나가잖아요. 외국에 송금할 때 그 환전 수수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환전하기 위해서는 3, 4일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20% 정도 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나가는데 거의 안 나갑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20% 환전 수수료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0.01%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요, 거기 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 이런 데는 계좌를 만들고 싶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은요, 누구에게나 계좌 개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노트북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계좌 개설 해드릴까요? 오케이, 계좌 개설 해드리면 돼요. 뭐만 만들면 돼? 공개 키하고 개인 키만 만들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지금 리플과 비트코인은요 거의 0.01%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실 계좌 이체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은 환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요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혁명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3CV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은행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R3CV라고 하는 새로운 은행 시스템이 하나의 금융망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망으로 묶이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블록체인은 사기다, 암호화폐 사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모든 은행들은 그런 작업을 다 끝내고 있다는 거. 참고로 그 은행 거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은행 간 거래가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자, 은행 안에서 거래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같은 전산 시스템이니까, 같은 프로그래머가 같은 데이터를 같이 수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도 안 받죠. 수수료를 안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은 전산 시스템, 같은 프로그래머가 같은 장부에다 같이 기록을 해요. 승환이가 승희한테 10만원을 보냈다. 그럼 똑같은 프로그래머가 여기는 마이너스 10만원을 해주고 이쪽은 플러스 10만원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달라, 이렇게. 자, 내가 우리 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0만원을 보내려고 그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어렵냐면요. 여기는 컴퓨터가 달라. 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야.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기는 10만 원이 빠져나가고 여기는 10만 원이 들어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누가 프로그램 짜? 우리은행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맞아요? 신한은행 사람이 프로그램 짜는 게 맞아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건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거. 다른 은행 간 처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양쪽을 갖다가 같이 수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융결제원이라는 데서. 그리고 일단 데이터를 먼저 수정을 해요. 실제 승환이가 정환이한테 10만 원을 보냈어. 그럼 나는 내 장부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 그리고 정환이는 플러스 1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장부상의 그런 거지 실제 돈은 넘어간 게 아니에요. 돈이 간 건 아니에요. 우리은행 10만 원이 신한은행으로 10만 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한다? 청산은행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다음날 그 데이터를 보고 한국은행이 정산을 해줘요. 정산. 이게 정환이가 승환이가 정환이한테 10만 원 보냈구나. 알았어. 야, 우리은행 내 거 10만 원 빼서 야, 신한은행 10만 원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해줘요. 정산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0만 원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은행 간 거래잖아요. 은행 간 거래인데 외국 은행 간 거는요.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외국 은행에서 거래할 때는요. 여기 우리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 돈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중개은행으로 가요.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이 돈이 외환은행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중개은행이 있어요. 그 중개은행으로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은행 간 통신 협정이 있어요. 은행 간 통신 협정이 있고 요 스위프 룰에 맞춰 가지고 환율 계산이라든가 막 시스템을 바꿔요. 말씀드렸죠. 은행의 돈은 현금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은 데이터베이스가 같아. 그러니까 바로 엎어치기를 하면 돼. 양쪽에서 같이 금융결제원에서 다시 라이트를 해주면 돼. 리라이트를 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리라이트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맞게 다 레코드를 다 수정을 해줘야 돼. 필드를 다 수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리라이트를 해줘야 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때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다라고 하는 은행 블록체인, 은행 간 블록체인 이 도입하게 되면요. 청산은행 자체가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 안에서 바로 즉시 결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이겠죠. 10분. 더 재밌는 거는 제3자가 전혀 개입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외환은행, 스위프트 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오픈 소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중개은행, 천사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신뢰고 이게 없어.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의 도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우리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걸치는 그 수많은 컴퓨터, 수많은 인적 자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다에 의해서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주는 거는요,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주는 거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주는 거나, 우리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으로 주는 거나 절차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은 지금 무지하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그 은행은 경쟁력이 없다.